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피가입니다. 오늘은 트래커를 이용해 영상의 일정 영역을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하단에 링크를 해두었으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된 영상을 여러분들 불러오시고요. 불러온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놓으시게 되면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컴포지션 안에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트래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자에 여기 있는 부분을 트래킹을 해서 글자를 이쪽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트래킹을 하고 여기 위치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래커를 진행을 할 때는 처음에 윈도우에서 일단 트래커라는 패널을 이렇게 꺼내죠. 트래커라는 패널을 꺼내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옵션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사용할 옵션은 트랙 모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가 영상에 글자나 오브젝트를 놓기 위해서 트랙 카메라라는 걸 사용을 했잖아요. 이것은 공간에 오브젝트를 배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새롭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거는 트랙 모션인데 이 트랙 모션은 일정 영역을 따라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가는 역할도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에 들어있는 내가 적용할 동영상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랙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트랙 모션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컴포지션이 아닌 레이어가 옆에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에 트랙 포인트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나타납니다. 트랙 포인트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소스가 어떤 건지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랙이 어떤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트랙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트랙은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트랙 타입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종류들에서 여기 보시면 이 트랜스폼은 한 포인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코너핀이나 이런 것들은 3개나 4개의 포인트를 따라가서 오브젝트를 대치시킬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은 일단 한 포인트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한 포인트를 따라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하단에 포지션과 로테이션과 스케일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포지션만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위치만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테이션이나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게 되면 로테이션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포인트가 더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좌우로 흔들리는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여기에 적용을 해서 트래킹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로테이션은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크기에 대한 변화인데 이 변화도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부분만 할 거기 때문에 하나의 트래킹만 적용을 할 거예요. 이 포지션에 대한 것만 저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트랙 포인트 1을 이용을 해서 트래킹을 하도록 하는데 머리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머리 있는 부분에 여기 부분을 저는 트래킹을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을 트래킹을 할 거고요. 제가 이 트랙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 영역과 안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이 포인트는 어느 영역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얘가 잘 따라가요. 그런데 색상이나 밝기 값이 동일한 곳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얘는 가다가 다른 데를 트래킹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따라갈 영역을 만들어 주고요.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상자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이 상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역을 하는데 이거는 참고 영역이에요. 이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를 참고를 해서 그 영역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서 여러분들이 영역을 잘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트랙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자나 아니면 오브젝트나 이런 거에 중심 앵커 포인트하고 같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 여기 앞부분에 놓을까요? 이 포인트 부분에 다른 오브젝트의 중심이 와서 붙게 돼 있어요. 이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를 트래킹 하는데 적용되는 이미지는 이 위에 가서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마무리 됐으면 동영상에 내가 설정한 부분을 추적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인데, 여기에서 에딧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에딧 타겟은 뭐냐면 내가 트래킹을 하고 나서 적용되는 오브젝트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라는 걸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는 오브젝트가 없거든요. 나중에 만들려고 지금 아직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옵션에서는 RGB 아니면 루미넌스 아니면 세츄레이션 어떤 걸로 추적을 할 것이냐 라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히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날라이즈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뒤로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한 프레임씩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하면서 트래킹을 하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프레임을 먼저 해볼까요? 자, 한 프레임을 먼저 눌렀더니 얘가 여기 부분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따라가면서 얘가 트래킹을 하게 돼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레코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트래킹 하다가 얘가 트랙 지점을 놓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얘를 그때부터 다시 트래킹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트래킹 된 파일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닫고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컴포지션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에 이 동영상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트래커라는 게 여기에 적용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모션 트래커라는 게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요. 여기에 트래커 1번이 있고 트래커 1번에 이렇게 트랙 포인트, 그리고 여기에 키프레임이 이렇게 쭉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이 잡혀 있는 애들이 어떤 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키프레임만 잡혀 있는 걸 보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U를 누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U를 눌러서 확인을 하고요. 자, 지금 얘에 여기 지금 3개가 있는데 3개를 보기 위해서 얘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어택 포인트, 이 어택 포인트는 어느 부분이냐?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 어택 포인트고요. 그리고 컨피던스, 그리고 여기에 이 퓨처 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중심점을 이야기하거든요. 컨피던스는 얼마나 정확하게 그 위치를 따라갔는지에 대한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할 거는 어택 포인트만 사용을 하려고 해요. 여기 부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들은 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키를 없애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U를 눌러서 트랙 포인트만 남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얘는 다시 닫아 놓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부분을 이제 따라가게 할 거거든요. 여기 부분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형을 하나 만들 건데, 쉐입 레이어에서 원형을 선택하고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만들고요. 얘 이름은 엔터 쳐서 쉐입 포인트 01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얘 크기를 가로와 세로를 10픽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자, 지금 얘는 중심에 만들어져 있는 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스트로크는 일단 없애고요. 흰색으로 여기에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채워져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포인트가 이 모자의 위쪽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얘 포지션을 트랙 포인트에 적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P를 눌러서 이 포지션을 이 트랙 포인트에 적용을 시키죠. 자, 이때는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데 Alt 누르고 클릭, 그리고 P킵을 이용을 해서 어택 포인트 여기에다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위에 여기 모자 위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이고요. 여기에 제가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렉탱글 선택하고 더블 클릭. 이 사각형의 크기는 20픽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에 20.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필이 없고요. 필이 없고 얘 스트로크는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P를 눌러서 포지션의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죠. 자, Alt 누르고 클릭. 자, 그런데 여기 작업하다 닫혔죠. 그러면 다시 얘 선택하고 U를 눌러서 여기를 꺼내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익스프레션 P킵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하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기에 가서 이제 붙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쉐입박스라고 제가 쉐입박스 0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두 개를 복제를 뜨죠. 컨트롤 D를 눌러서 두 개를 복제 뜨고 얘를 전체 드래그해서 이 위로 올려 놓고요. 얘 두 개의 라벨 색상은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핑크로 일단 바꿔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두 개의 아까 익스프레션 적용됐었잖아요. 그래서 UU 두 번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된 익스프레션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두 개 다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지우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죠. 그리고 다시 닫아 놓죠. 자, 요 두 개는 조금 전에 복제 뜬 애들이에요. 이 두 개는 나중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 빔이라는 걸 하나 적용을 해가지고 선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 포인트를 따라다니는 선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라인을 만들게 되면 여기 부분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빔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 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New Solid. 이 솔리드는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컴포지션과 동일한 크기로 만들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솔리드 만들 때 우리 검은색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검은색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펙트를 적용을 하는데, 자, 여기 좀 줄이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에 제너레이트에 가게 되면 빔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빔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라인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돼요. 이 라인이 생성되는데 이 이펙트 컨트롤러에서 스타트점과 엔드점, 그리고 여기가 시작점, 보시면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시작점, 그리고 여기가 끝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여기를 100으로 이렇게 놓죠. 100으로 놓고요. 지금 색상이 여기에 보시면 핑크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둘 다 흰색으로 바꾸죠. 그래서 흰색 라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 얘 두께는 제가 3 정도만 할게요. 3. 시작 지점과 끝점 모두 이렇게 3 정도로 해놓고, 그리고 소프트니스는 여기 이제 블록 값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소프트니스 값은 0으로 적용을 해서 블록 값이 적용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서 시작 지점을 여기 포인트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 포인트에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스타트 포인트 점과 여기 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 점의 익스프레션을 아까와 같이 적용을 해서 여기에 트랙 포인트에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U 눌러서 이 트랙 포인트 꺼내 놓고요. 다시 솔리드로 가서 이 솔리드에서 스타트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에 Alt 누르고 여기 스타바치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이렇게 딱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적용할 수 있는 이 패널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P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아까 우리 여기 꺼내놓은 이 어택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되고요.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지금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스타트 포인트 점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타트 점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엔드 점을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럼 처음 지점을 여기로 할 것이냐? 그러면 엔드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로 옮겨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엔드 점을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맨 앞부분을 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여기에 수평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한 이 정도에 여러분들이 맞춰 놓으시고요. 텍스트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텍스트를 A 브랜드라고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앞줄 맞추기로 제가 바꾸고요. 이렇게 자가는 0으로 가고요.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A자만 제가 좀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 놓고요. 조금 전에 우리 만들었던 박스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박스를 여기에다 이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여기에다 갖다 놓죠. 이 원하고 라인이 이렇게 닿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글자는 이 박스와 여기에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상자를 하나 만들게요.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글자가 나중에 이렇게 생성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쉐입 레이어에서 마찬가지로 쉐입 레이어 선택하고 여기에 제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트로크는 얘는 없애고요. 필만 제가 주도록 할게요. 필을 주고 얘 투명도 값은 제가 60 정도만 갈게요. 그리고 색상을 약간 노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상자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나타나게끔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내가 이 상자를 밑으로 내려놓고 여기에서 매트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매트는 F4를 누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알파 매트를 적용하게 되면 글자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글자가 뚫리게 알파 인버트 매트를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죠. 자, 여기 지금 얘의 위치는 여기하고 같이 맞출 거니까 제가 여기 위치에 다시 맞춰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원에 가서 붙게끔 만들려고 해요. 자, 라인 한번 가볼게요. 라인이 처음에 타임이 얘가 0이었다가 나중에 50이 되게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키프레임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하시고요. 시간은 나중에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U를 누르게 되면 이전에 키프레임 잡혔던 거 있고요. 그리고 얘를 50으로 이렇게 맞춰 놓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저기에 가서 딱 붙겠죠. 자, 그럼 속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도 속도로 나오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한두 프레임 정도 뒤로 더 밀어놓고 자,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 Shift F9를 눌러서 뒤쪽으로 갈수록 좀 천천히 가서 이렇게 붙게끔. 자, 이렇게 가서 이 타이밍에 가서 딱 붙었잖아요. 이때 붙었을 때 상자들이 나타나게.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요때부터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좌측 대괄호 누르면 여기서부터 보이죠. 그래서 플레이. 그러면 요때 상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때 상자가 나타났을 때 지금 이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가 나타나면 되는데 이 글자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상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 중심은 여기죠. 근데 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지 스케일로 이렇게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 스케일을 조절하기 위해서 펜 비하인드 툴을 여러분들 가져가서 여기에 가서 이쪽에 맞춰놓죠. 사이드 쪽에.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스냅이 붙어서 여기에 딱 끝부분에 맞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딱 안 맞았네요.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스냅.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딱 맞았어요. 그리고 스케일을 누르죠. 자, 스케일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글자가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좌측 대괄호 이렇게 눌러주죠.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상자 선택하고 S 눌러서 스케일. 자, 그리고 처음일 때 얘 스케일은 0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이동을 해서 얘의 크기를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매트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Shift F9를 눌러서 좀 텐션감 있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해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타나고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에 라인의 끝부분을 연결해 주게 되면 원이 움직일 때마다 얘도 같이 움직이겠죠, 라인이.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의 포지션을 이렇게 나타나게 해 놓고요. 이 라인 선택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엔드 포인트 있잖아요. 이 엔드 포인트를 이 포지션에 링크 걸어 주는 거죠. 그래서 Alt 누르고 엔드 포인트 클릭해서 익스프레션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P킵을 이용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포인트의 포지션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죠. 그러면 이 원이 움직일 때 이 라인도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여 주게 되면 얘도 다 같이 움직여요. 그거 움직이기 전에 여기 상자 있잖아요. 이 상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링크 되게끔 같이 움직이게끔 여기에서 페어런츠 앤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P킵을 이용해서 여기에 링크를 걸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들도 마찬가지로 얘가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이렇게 픽킵을 이용을 해서 페어런츠를 걸죠. 두 번째 원형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페어런츠를 걸어 놓고 이제 이 원을 움직이면 되죠. 자, 그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처음일 때 얘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 라인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일 때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여기에 350을 주고 키를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맘대로 움직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서, 잘못 잡았네요. 위치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돼요.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움직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키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키를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움직임은 얘 나름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는 원래대로 이렇게 트래킹해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현재에서 이 노란색이 잘 안 보이니까 얘를 다시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바꿔놓고 투명도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T 한 80 정도로 올릴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라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스트로크를 얘는 2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라인이 보이나요? 라인이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스트로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가 지금 100%에서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근데 잘 안 보이네. 아, 지금 전체적으로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투명도를 줬잖아요. 이 오브젝트에 투명도를 줬는데 이 스트로크는 내가 흰색으로 나오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 투명도가 전체 80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 레이어 자체에 투명도가 80으로 적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00으로 두고요. 원래대로 100으로 두고, 만약에 이 안에는 투명하게 여기 라인은 진하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 있잖아요. 렉탱글이 가지고 있는 얘 필과 스트로크에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필에 가서 필 부분을 80으로 주고요. 투명도를. 그리고 스트로크 부분은 내가 원래대로 그냥 100으로 놔두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는 약간 투명한 형태지만 여기 라인은 선명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테두리는 보이고 안에 있는 건 약간 투명한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한 이 기능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다음에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